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402페이지죠. 유형 상사를 통해서 판매비와 관리비 개정 과목들을 정리하는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재경팀 사원 박지은의 급여를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급여 지급 대장, 급여 대장을 보고 여러분 입력할 때는 우선 급여가 입력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제 금액의 합계, 여기 합계가 따로 없군요. 예. 보통 급여 대장에는 공제계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는 공제계가 따로 항목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모두 더해봐야 되겠습니다. 13만원에 6만원 더하면 19만원이요. 2만원 더하면 21만원, 21만 2천원 이렇게 메모해 둬야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차감 지급액, 이 세 개 금액을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데 필요하게 되죠. 차변에 급여 비용 발생 150, 대변에 애수금 21만 2천원, 대변에 뭘로 지급했는지 보통예금. 보통예금에서 이체했기 때문에 128만 8천원은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급여 대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전표 입력하는 문제 한 문제 정도는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9월 1일 거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날짜를 9월 1일로 정확히 입력하시고 차변의 비용 801번인가요? 급여를 입력하시고 자자자작 방향키로 가셔서 급여 아까 체크했죠? 150만원 비용 발생, 대변은 공제금액 예수금 21만 2천원 있었나요? 21만 2천원. 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국민은행에서 얼마가 빠져나갔어요? 128만 8천원 빠져나갔죠? 그래서 대변에 128만 8천원. 네. 여기서 보통예금의 경우에는 대변의 보통예금 있잖아요. 거래처를 꼭 국민은행 코드로 거래처 입력해 주어야 감점 없이 배점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급여 지급하면요, 기본적으로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요. 이때 급여의 코드는 판매관리비 코드니까 801번 급여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변에 예수금, 공제금액의 계, 합계를 예수금으로 처리해 주시고, 네.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 감소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볼까요? 9월 2일 날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작업복을 구입하고 대금은 21만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자, 삼성카드로 결제했으면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대변을 정리해야 되고, 차변은 직원들에게 지급할 작업복을 구입했기 때문에 비용을 처리하는데 이 비용은 복리후생비라는 비용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그 유형 상사는 도소매업이에요. 그래서 이때 복리후생비도 800번대 복리후생비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2일 차변의 복리후생비 811번, 거래처와 적용은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요. 21만원입니다. 대변은 카드 결제했으면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거래처를 꼭 입력해야 되는데 카드 결제 시 미지급금은 작업복 거래처가 아니라 삼성카드, 카드사가 거래처가 돼요. (21만원) 네, 미지급금, 카드 결제는 미지급금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삼성카드. 모든 카드 거래가 다 미지급금은 아닙니다. 만약에 상품을 카드로 매입했다, 그러면 그건 외상매입금이에요.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상품을 카드로 매입하는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건 외상매입금.
그런데 지금은 작업복을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아니요. 작업복을 카드로 매입했어요. 법인카드로. 미지급금입니다. 카드 매출도 마찬가지죠. 카드 매출에는 개정 과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상품을 개인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고 카드로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에요. 외상 매출금. 그때 거래처는 그 카드사. 만약에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거래처가 국민카드. 그런데 상품을 팔고 카드 결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쓰던 공기청정기를 새 것으로 바꾸면서 옛날에 썼던 중고 공기청정기를 5만 원에 중고 매장에다 팔았는데 거기서 카드로 결제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거는 미수금이에요. 미수금. 공기청정기가 우리 회사의 상품이 아닌 경우에 미수금. 그리고 거래처는 카드사.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만약에 우리 회사의 상품이다. 상품이고 그 상품을 개인 소비자에게 팔 때 카드 결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건 외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는 그 카드사.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카드 결제 시 거래처 여러분 그 개정 과목 카드 결제 시 개정 과목이 매출 매입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기타 채무나 기타 채권으로 보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9월 3일 거 볼까요? 산재보험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우리가 이 산재보험료가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라면은 회사의 비용, 보험료라는 비용 개정 과목을 쓰면 돼요. 보험료라는 비용 개정 과목. 그러나 이 보험은 종업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들어주는 보험입니다. 뭐 요즘은 뭐 그런 기업들이 없겠지만 옛날에 조금 그 기업들이 좀 의식이 지금처럼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당시에는 70년대, 80년대 뭐 이때는요 이 산재보험을 안 들으려고 그리고 산재보험이라는 건 회사 공장 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보험료가 지금 우리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도 그런 거 아시죠?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그 다음에 껑충 뛰어버리죠. 공장의 산재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의 산재보험료도 공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없어야 보험료가 그냥 조금 내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안전사고가 막 나가지고 직원들이 다쳤다, 병원에 입원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험료가 껑충 뛰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아까운 거죠. 아까우니까 막 숨기는 거예요. 산재 처리를 안 하려고. 그러면 종업원 입장에서는 산재 처리 해줘야 나중에 후유증이나 뭐 이런 거 발생했을 때 연금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좀 보장이 되겠는데 산재가 아니라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 회사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산재보험료는 뭐냐? 복리후생비로 회사가 비용 처리한다는 겁니다. 종업원을 위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9월 3일 거 입력을 할 때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좀 쉽게 한다면 출금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9월 3일로 날짜 바꾸시고 이번에는 출금 1번 구분을 입력하시고 811번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거래처나 적요 채점을 안 하니까요. 그냥 지나가시고 이 12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9월 4일 거 문제를 보겠습니다. 8월분 급여 지급에 대한 건강보험료 5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는데 건강보험료 중에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것이니까 종업원이 부담한 거라는 얘기고 50%는 회사가 부담한다. 이것도 건강보험료가 말이죠.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가 아니라 직원의 복지를 위한 보험료예요. 그래서 이것도 복리후생비 처리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부담한 것이 복리후생비인 것이지 직원들이 자기 급여에서 납부한 것은 복리후생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처리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금, 이거는 복리후생비, 이렇게 구분해서 차변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에게 원천 징수한 것은 예수금을 상계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부담해 주는 것은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을 납부했으면 절반씩이니까 복리후생비 25만 원, 예수금 25만 원이 차변에 오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대변에서 감소하고, 이렇게 가면 되겠죠? 네. 자, 9월 4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자, 9월 4일 날 차변부터 해본다면 차변에 먼저 예수금 25만 원, 또 차변에 811번 복리후생비 25만 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인데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되니까 서울은행이네요. 50만 원. 예. 이렇게 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고, 직원들에게 원천징수한 것은 예수금을 이때 부채를 감소시키면 됩니다. 납부했으니까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 없죠? 예, 빚 갚은 거예요. 다음에 9월 5일 거 보겠습니다. 영업부사원 국외출장 항공료 120만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네, 카드 결제는 미지급금이라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항공료는 이거 뭘로 처리해야 돼요? 출장 가는 교통비죠? 예,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거. 자, 9월 5일 거 이렇게 입력합니다. 9월 5일 날 차변에 와서는 여비교통비. 자, 여비교통비는 거래처와 적용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 차변에 입력하시고, 대변은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거래처는 카드사가 됩니다. 삼성카드 120만 원.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6일 거 보면요. 거래처 직원 청첩장을 받고 축하금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현금 지급이다 그러면 한 줄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죠. 출금. 그런데 누구 축하금이냐면 거래처 직원입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면 복리후생비지만 거래처 직원이기 때문에 접대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금으로 접대비 처리해 볼까요? 9월 6일 날짜로 고치시고, 1번 출금 접대비 813번 코드로, 거래처와 적용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시고 금액은 5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7일 거 보겠습니다. 9월 7일 거래처 경기상사의 창사기념일을 맞아 동양란을 보내고 대금 8만 원을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 지급하면 출금이 편하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동양란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접대비죠. 거래처니까. 거래처에 보내준 거니까. 그래서 접대비 8만 원 출금으로 처리할까요? 9월 7일 출금으로 접대비 8만 원.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8일 거 보면요. 신상품 설명회 후 거래처 직원과 식사, 이것도 접대비입니다. 거래처 직원과 식사한 것도. 그런데 식사비 45,000원을 카드로 결제했답니다. 미지급금. 네, 미지급금. 그래서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미지급금, 거래처는 삼성카드로 입력합시다. 날짜는 8일이죠. 9월 8일. 차변의 접대비 45,000원, 대변의 미지급금, 거래처는 삼성카드요. 49,000원. 그리고 9일 날 거 보겠습니다. 판매사원의 영업용 핸드폰 요금 88,000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다. 대변에는 보통예금인데요. 판매사원들의 핸드폰 요금을 회사가 왜 대주겠어요? 네, 이게 회사 업무용 통신으로 봐서 회사가 통신비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차변의 통신비,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회계 처리해 볼까요? 자, 9월 9일 날 차변의 통신비 쫙 가서 얼마냐 하면은 88,000원.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나요? 103번 보통예금 계좌는 서울은행 88,000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일 날 거 보시면 매출처에 관련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편료 4,000원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서류, 매출처에다가 서류를 보내는데 등기 우편 요금이 4,000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출금으로 통신비 처리하면 됩니다. 네, 입력할까요? 9월 10일 출금 전표로 하시고 통신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우편 요금도 통신비입니다. 4,000원. 그 다음에 11일 거 보시면 수도요금 3만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답니다. 네, 수도요금, 수도광열비라는 판매관리비 있습니다. 자, 출금으로 처리해볼까요? 안 되는군요. 대변의 보통예금이네요. 그러면 차대변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의 수도광열비. 날짜부터 고쳐야죠. 네, 날짜는 11일 날이고요. 차변의 수도광열비 자자작 가가지고 금액은 얼마냐? 3만원 되겠습니다. 대변은 보통예금이죠. 그래서 한번 서울은행 되겠습니다. 3만원. 네. 그 다음에 12일 건 난방용 유류대금 20만원을 서울주유소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했대요. 여러분, 수도 광열비가 여기 있는 수도요금하고 열이 뭐예요? 난방이죠. 난방. 광은 원래 전기요금인데 옛날에는 이 전기요금도 수도광열비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의 전기요금이 금액이 커지면서 요 두 가지는 수도광열비로 처리하지만 전기요금은 별도로 전력비를 독립시켜가지고 개정과목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수도광열비로, 여기 9월 13일 전기요금은 전력비 판매관리비로 찾아서 처리하세요. 자, 그러면 난방용 유류도 수도광열비입니다.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으로 해볼까요? 9월 12일로 입력하시고 출금으로 해서 수도광열비 20만원.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9월 13일 거 전기요금 23만원은요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되었습니다. 차변의 전력비,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9월 13일로 고치시고 차변의 전력비, 근데 전력비는 500번대 쓰면 안되고 800번대 써야 판매관리비입니다. 816번.
20만 원이죠. 대변은 103번 서울은행 20만 원. 12일 거요. 예. 12일 거에 출금, 현금으로 했으니까 출금으로 해서 수도관결비 처리했네요. 만약에 차변 수도관결비, 대변 현금 괜찮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도. 다음은 14일 거 보겠습니다. 영업부에서 사용 중인 상품 운송용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 8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영업부에서 사용 중이라는 것은 왜 굳이 이 얘기를 했느냐?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라고 해서 영업부에서 사용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고, 운송용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이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개정과목을 뭘로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동차세, 세금과 공과입니다. 세금과 공과금, 그리고 현금 납부했으니까요. 출금으로 한 줄로 입력할 수가 있겠네요. 자, 9월 14일로 날짜 고쳐주시고 1번 출금한 다음에 세금으로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800번대 찾아야 됩니다. 영업부에서 사용 중인 운송용 트럭이기 때문에 817번 판매관리비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세금과 공과도 코드가 여러 개니까 잘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금액은 8만 원입니다. 자, 세금과 공과가 굉장히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자, 15일 거로 넘어가 보면 주민세 1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는 거죠. 법인균등분 주민세라는 것은 법인이 납부하는 주민세를 말하는 거고요. 예. 이런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 주민세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법인균등 주민세. 그래서 세금과 공과 처리하시면 돼요.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출금 처리해 볼까요? 그래서 날짜는 15일로 고치시고요. 1번 출금, 세금과 공과 817번이었죠? 네, 금액은 10만원. 이렇게 출금 전표로 한 줄로 처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6일 거 보시면 상품 운송용 트럭에 대한 면허세입니다. 예. 아까는 자동차세, 이번에는 면허세. 예. 예, 둘 다 세금과 공과입니다. 그래서 18,000원 출금,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출금 처리해 볼까요? 9월 16일로 고치시고 1번 출금, 817번 세금과 공과, 예, 자동차 면허세 18,000원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관련 세금 중에서 면허세나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지만 자동차 취등록세라고 해서 취득 시 들어가는 세금이 있어요. 그거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차량 운반구, 자산 처리해야 돼요. 차량 운반구.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거 17일 거 건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에 대한 세금 중에서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 취등록세라는 게 있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건물이라는 자산 처리해야 되지만 재산세 해마다 내는 거잖아요. 이것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현금 납부했으니까 출금으로 해서 세금과 공과 건물 재산세를 처리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17일. 출금, 세금과 공과금, 건물에 대한 재산세 80만 원 입력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채점을 하고 있는 요 개정 과목하고 금액만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무라면은 이 저교에다가 본사 건물 재산세 이렇게 입력했겠죠. 예. 우리 시험에서는
적요 채점하는 것은 타계정 대체로 이체하는 거. 타계정 대체만 채점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입력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그러면 선생님, 제가 시간이 시간이 나는 충분해서 여기다가 본사, 건물, 재산세 이렇게 놓으면 이거 틀리다고 할까요? 고맙다고, 잘했다고 할까요? 예, 잘했다고 합니다. 예, 잘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줘요. 시험 때? 응? 시험 때 굳이 안 해요? 예, 채점을 안 하니까. 예, 채점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채점 안 하는 거 그냥 입력 안 하고 지나는 거 이거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60분 내에 주어진 과제를 다 해야 되는데 60분 내에 여러분 주어진 과제 하려면은 채점하는 것만 입력하기도 사실 바빠요. 예, 바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은 그냥 지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위에는 막 전부 입력되어 있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불안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백데이터니까 이제 실무 위주로 다 입력되는 거고 채점할 때는 우리 점수 채점에 반영되는 것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시험 볼 때. 다음 18일 거 보시면 상공회의소 회비 5만 원을 현금 납부했죠. 상공회의소 회비라든가 조합회비라든가 협회에 가입했으면 협회비라든가 모두 공과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금하고 묶어서 세금과 공과금. 자, 출금으로 해볼까요? 9월 18일 출금 817번 세금과 공과금 5만 원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금과 공과금 두 개가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서는 대개 전화요금 내는 것도 공과금 내러 간다고 그러고 전기요금 내는 것도 공과금 내러 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전력비라고 안 하고 선생님 세금과 공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에서는 전기요금은 전력비, 그다음에 전화요금은 통신비 이렇게 개정 과목을 분류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공과금 내러 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분류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19일 거 보시면 계약서에 첨부할 인지 1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여러분 계약서에 인지를 붙여라, 증지를 붙여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또 이제 법원 사무소 같은 데 가면은 인지 붙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세금이에요. 그 업무를 처리하는 수수료를 국가가 받는 거거든요. 그 수수료를 국가가 받는 것도 일종의 국가가 받는 세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지세라고 그래요. 인지세. 그래서 이것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겠습니다. 인지 증지는 세금과 공과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 날짜 바꾸시고 현금으로 구입했죠. 현금으로. 그래서 출금으로 하시고 세금과 공과 1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죠? 네, 여기서 우리가 지금 9월달 걸 하고 있는 것은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들이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느냐 그걸 알고자 하는 겁니다. 자, 국민연금 보험료 46만 원을 현금 납부했대요. 그런데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건강보험료 50%가 그게 원천 징수한 거 예수금 처리했듯이 이것도 역시 예수금입니다. 그리고 50%는 회사가 부담을 했대요. 회사가 부담을 했으면 이것도 그러면 국민연금도 결국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것일 텐데 왜 이것을 복리후생비로 처리 안 하고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가? 네,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국민연금은 아마도 더 강제력이 더 심하지 않느냐. 의무 가입. 전 국민이 가입을 해야 되는 의무 가입. 사실
저기 뭐야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긴 해요. 건강보험료도. 근데 건강보험료는 또 지역보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보험. 예, 지역보험에 가입을 하고 직장에 가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구분이 좀 애매한 것은 시험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라,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라, 개정 과목을 딱 지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에 대해서 시험에서 어떤 개정 과목을 딱 찍어주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 주세요. 네. 그렇다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고 해서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이 교재에서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 지금 세금과 공과로 출제가 된 거예요. 아, 밑에 나왔네. 회사는 회사 부담분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실제로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따라서는 복리후생비를 좀 많이 잡고 싶은 그런 회사가 있죠. 종업원 복지에 우리 회사가 이만큼 노력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은 회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외부에서 볼 때 복지 지출이 좀 많은 회사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직원들하고 좀 관련된 거면. 자, 그런데 이렇게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9월 20일 거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고 나머지 있잖아요. 9월 20일 거부터 9월 말일 것까지 여러분이 한번 쭉 해보세요.